서울 중심가의 대형 병원, 명성종합병원의 응급실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죠. 접수 창구에는 간호사들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흰 가운을 휘날리며 병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한기철, 76살의 그는 숨을 헐떡이며 허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해진 점퍼에 헐렁한 바지, 오래 신어 끝이 닳아버린 운동화까지 옷차림새만 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철은 조심스레 접수 창구에 다가갔어요. 복부 통증이 심해 보였지만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기, 배가 너무 아픈데 진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를 한번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접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동료 간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병원비는 있으세요? 또 노숙자 같은 분이 오셨네요. 아마 병원비도 없을 텐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유진이 차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39살의 그녀는 이 병원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어요.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진단으로 많은 환자들을 살려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기철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의 허름한 차림새가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간호사가 건넨 차트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노숙자 같은데요. 일단 CT는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한 약 처방만 해드리죠. 기철은 자신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기력도 없었어요.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선생님, 정말 아픈데 좀 더 자세히 봐주실 수 없을까요? 아픈 건 다 똑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그녀는 기철을 한 사람의 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업무상 처리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일 뿐이었죠. 처방전 한 장을 건네며 서둘러 다른 환자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진료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서야 했어요. 허리를 감싸고 천천히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은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우산도 없이 병원 앞 골목길을 걸었어요.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복통 때문에 빨리 걸을 수도 없었죠.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때때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응급실에는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병상 부족을 이유로 입원을 미루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응급실이 너무 복잡하네요. 인턴 의사 이수지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아까 그 노인분도 그냥 약만 처방해드렸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과장해서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수지의 마음은 영 편치 않았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 맹세 말이죠. 선배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수지야,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일일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유진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겉모습에 대한 선입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기철은 골목 어귀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가 어디서 밤을 보낼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원장 박병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일 있을 기부자 간담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명성종합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내일 오시는 분들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봐. 병호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원장님. 모두 10억 원 이상 기부해주신 분들이시고요. 특히 한기철 선생님은 20년간 300억 원 넘게 기부해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접대에 신경 써.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돌아간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내일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올 한기철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의 불빛들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고 의료진들은 각자의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죠. 내일 아침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명성종합병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기부자 초청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병원 로비는 일찍부터 꽃다발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었고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옷차림으로 준비를 마쳤어요. 박병호 원장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실수가 없어야 해. 특히 한기철 선생님께는 각별히 신경 써. 의료진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던 그들도 오늘만큼은 병원의 이미지가 중요했거든요. 유진 역시 새 가운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선생님들, 잠시 후 귀중한 분들이 오시니까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주세요. 병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기부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병원 앞에 서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병원 직원들은 일제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던 바로 그 노인, 한기철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에 굽은 허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겉모습만 보면 어제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저기 어르신이 왜 여기 계시지? 한 간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아마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기철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천천히 걸었어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의 걸음이었죠. 병호가 기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원을 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철이 자신에게 직접 다가오는 걸 보고 잠시 망설였죠. 실례합니다만 누구신지. 기철은 조용히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나온 그 명함에는 간단히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 있었어요. 한기철입니다. 병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창백해졌어요. 3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낸 그 한기철이 바로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이라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병호는 황급히 인사를 올렸지만 기철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노인이 정말 그 유명한 기부자란 말인가? 유진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명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사회실로 자리를 옮긴 후 기철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이 병원에 310억 원을 기부해왔습니다. 기철의 첫마디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제 아내가 이곳에서 치료받았거든요. 훌륭한 의료진 덕분에 몇 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병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했죠. 이 병원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기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비 내리던 그 길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제 저는 이 병원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제 응급실에서 본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그 사람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저를 제대로 진료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진했어요.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노숙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담당 의사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CT 촬영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냥 약 처방만 해주더군요. 이수지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철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생명 앞에서 사람을 가린다면 그건 병원인가요? 아니면 장사치인가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던진 말이 아니었어요. 깊은 실망에서 나온 진심 어린 물음이었죠. 병호는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어요. 기철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 병원이 정말 환자를 위한 곳인지 의문이 듭니다. 돈만 내면 되는 건가요? 기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유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철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였습니다. 어제 선생님을 진료한 의사는 저였습니다. 기철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시선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의사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수치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기철의 폭로는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누군가 몰래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번졌어요. 기부자가 진료 거부당했다고 300억 기부한 분을 노숙자 취급했다니. 병원 곳곳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병원 앞은 순식간에 취재진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명문 병원의 진료 차별 실태, 겉모습 보고 환자 가르는 의료진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병원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해. 병원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잖아.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기철이 조건부 기부 철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모르는 곳에는 제 돈 한 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철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년간 기부해온 이유는 이 병원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본 것은 달랐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기부를 완전히 중단하시는 건가요? 조건이 있습니다. 기철이 답했어요. 이 병원이 정말로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기부를 재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말뿐이 아니라 실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뉴스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차별이 실제로 있었구나.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유진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의대 시절 배웠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떠올랐습니다.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요. 나는 정말 의사였을까? 유진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아니면 그냥 기술자였을까? 병원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수진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배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죠. 용기가 없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 다른 의사가 대답했어요.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 병원은 위기에 빠졌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명성종합병원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고 병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진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기철을 찾아가기로 한 거였어요. 기철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단독주택이었어요. 300억 원이 넘는 기부를 한 사람의 집치고는 너무나 평범했죠. 유진이 초인종을 누르자 기철이 직접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집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기철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원망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죠.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유진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철이 차를 끓이는 동안 유진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여러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받은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화려하게 꾸며놓지는 않았죠. 마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보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사진 속분이.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아내입니다. 기철의 얼굴에 잠깐 그리움이 지나갔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명성종합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치료받았죠. 그래서 병원에 기부를 시작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아내를 정성껏 돌봐주신 의료진들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철이 차를 건네주며 계속했습니다. 병원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죠. 하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의사도 사람이에요. 완벽할 순 없죠. 다만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철의 말에는 원망 대신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유진이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너그러우신가요? 화를 내셔도 되는데 화를 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기철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라리 이 일을 계기로 병원이 정말 좋아진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유진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신이 상처 입힌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 정말 변하겠습니다. 다시는 환자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지는 마세요. 기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약속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냥 매 순간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환자도 자신과 같은 한 사람이라는 걸요. 유진이 기철을 만나고 돌아온 후 병원 내부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병호 원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병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환자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응급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 인권 및 평등 진료 교육이 의무화되었어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죠. 환자의 외모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새로운 병원 운영 원칙의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진 환자 응대 매뉴얼이 전면 개정되었어요. 환자가 병원에 오면 반드시 기본적인 문진과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진료 수준을 결정할 수 없게 한 거였죠. 앞으로는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진료 방침을 정합니다. 유진이 교육 시간에 동료들에게 설명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증상에 집중해야 해요. 세 번째 변화는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기철의 이름으로 평등진료 헌장이 제정된 것이었어요. 병원 로비 한가운데 대형 현판으로 걸어놓았죠. 생명 앞에 귀천이 없다. 환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외모, 나이, 성별,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진료를 제공한다. 헌장을 읽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병원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말들이 나왔어요. 이런 변화들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종합병원의 진정한 변화,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유진을 비롯한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꿨거든요.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하자. 이것이 유진의 새로운 일과 시작 다짐이 되었습니다. 병원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환자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죠.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졌다. 정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 같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성종합병원의 변화는 이제 겉으로도 확연히 드러났어요. 환자 만족도는 크게 올랐고 의료진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죠. 기철은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언론이나 병원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환자처럼 응급실에 들어섰죠.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접수 간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해서요. 네, 바로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철의 옷차림은 여전히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모든 직원들이 예의를 갖춰 응대했죠. 당직 의사가 나왔습니다. 꼼꼼하게 문진을 하고 필요한 검사들을 빠짐없이 진행했어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심전도 검사도 한번 해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심시켜주며 추후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검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기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날 오후, 기철은 병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한기철입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병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기뻤어요. 정말 많이 변했더군요. 의료진들도 직원들도 모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기부를 재개하겠습니다. 아니, 더 늘리겠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병원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의미로요. 다음 날, 기철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었어요. 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명패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철 평등진료 기금.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생명 앞에 겉모습은 없다. 우리가 본 건 사람의 외면, 놓친 건 사람의 생명. 기철은 그 명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받았던 따뜻한 치료,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차가운 시선. 모든 게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맙죠.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셔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겠습니다. 기철이 미소 지었어요. 매 순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저녁, 기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의 묘소에 들렀습니다. 여보, 그 병원이 정말 좋아졌어요. 당신이 받았던 그런 따뜻한 치료를 이제 모든 환자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명성종합병원의 변화는 다른 병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자 평등 진료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졌고 의료계 전체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졌어요. 기철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생명 앞에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기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단지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판단했던 적 우리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영상이 잠시라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오늘도 내 옆에 누군가를 존중하며 조용하지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